편의점이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편의점에서 지금 일하는 만큼 일하면 그거보다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편의점 그렇게 일 못해요. 편의점 1일 8시간씩 잘 안 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공무원 그만두지 마세요.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공무원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IMF 때 되게 굉장히 선망받던 직업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가 있죠. 행정고시 합격하고 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굉장히 선망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IMF 이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공무원 되기가 수월하셨던 분들이 많죠.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IMF 이전 때는 뭐 서로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IMF 때 이제 기업들이 잘 안 뽑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가 아마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게 번다. 그러니까 이게 또 SNS나 이런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적게 벌었어요. 공무원은 정말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처음 취직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어봐도 그냥 너 연봉 얼마야 물어보면은 그냥 뭐 남들만큼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제 무슨 블라인드나 이런 데가 나와서 나 연봉 8천이다 1000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인기 있는 직업들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월천을 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었지, 그냥 대기업 간 친구도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벌겠지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버는지가 딱딱딱 나와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더 현타가 온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버는 게 선호도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공무원이면 정말 내가 밖에서 보던 공무원들은 맨날 띵까띵까 놀고 뭐 이런 거 같았는데 막상 내가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장난 아니게 많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이 힘든 부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공무원들은 뭐 아버지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이니까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된 분들을 봐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뭐 동네 형들, 동네 누나들 뭐 이렇게 공무원 되고 했을 때 뭐 한 3년 선배다라고 치면은 나보다 3년 먼저 됐으니까 되고 나서 좋은 모습들만 얘기하지 나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3년 누나가 공무원이 됐어. 근데 동생인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겠죠. 그때쯤 2, 3년 정도는 준비해야 합격을 하니까 6개월 시험 공부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논외로 친다면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2, 3년 선배인 누나나 형들은 이제 막 합격하신 분들이라고요. 나는 이제 막 공부하는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공무원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잘 안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선호도가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일이 힘들어서 공무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공무원이 힘들어 봤자지 뭐 이런 입장이거나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공무원들이 괴롭힘 당하다가 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죠. 공무원들 특징 중에 하나는 내 20년 뒤의 모습은 잘 나가는 팀장님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경력 20년 됐는데 못 나가는 뭐 이런 계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모습이 내 20년 뒤의 모습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내 20년 뒤의 모습이 다 그려지죠. 그러면 30년 뒤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왜? 나보다 30년 전에 임용돼서 잘 나가는 공무원 선배가 있고 못 나가는 공무원 선배가 있고 중간으로 가는 공무원 선배가 있으면 나의 모습은 요 세 개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장단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장단점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와서
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의 첫 번째 장점은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이 65세부터 나오는 걸로 이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뭐 2년 동안 연금 없이 살다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65세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될 수도 있다. 65세까지. 그러면 공무원들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게 되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만 58세다. 그러면 월급 받아봐야 250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만 58세를 뽑는 직업도 많이 없을 뿐더러 250 받기도 힘들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만 58세가 됐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요. 그리고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벌겠죠, 공무원처럼. 근데 65세까지 는다 그러면 만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동안 버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공무원들 만 59세 정도 되면은 아무리 못 벌어도 월 한 5, 600은 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젊은 분들은 다 계산을 하니까 이게 국민연금보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공무원 연금이. 근데 지금 이제 임용돼서 붙는 사람들은 내는 돈은 많은데 받는 돈은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어찌되었든 공무원 아닌 사람들보다는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그거를 공무원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30년, 35년 이게 꾸준히 납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납입 기간이 그렇게 30년씩 나오지 못해요. 30년 근속하는 사람도 거의 드물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빼면은 대다수는 한 20년 납입하다가 중간에 뭐 사업한다고 납입 한 2, 3년 안 하다가 다시 또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 취직해서 또 1, 2년 납입하다가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 몇 년 동안 연속으로 몰빵해서 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다른 계산값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재정고갈 확정되어 있죠. 연금 개혁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보수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보수라는 게 지금 구급 막 임용됐을 때는 확실히 월급이 적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이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편의점. 내가 편의점에서 지금 일하는 만큼 일하면 그거보다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편의점 그렇게 일 못해요. 편의점 1일 8시간씩 잘 안 뽑습니다. 그냥 주유수당 이런 거 안 주려고 3시간씩 뽑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가요.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 안 주려고 이거 시간 다 쪼개서 합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을 매일 8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구급 공무원보다 많이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아주는 편의점 업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강의료 지급 곡선에 따르면 이상적인 직업. 제가 여기에 나중에 링크 하나 띄울게요. 강의료 지급 곡선이 뭐냐면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이쪽이 업무 강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임금이죠. 버는 돈. 그래서 각각 누가 얼마나 버는지 찍는다고 하면은 공무원은 초반에는 업무 강도가 좀 높고 버는 돈은 적은 요런 데 찍힐 겁니다. 근데 공무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좌상향을 합니다.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만 이렇게 나중에 되면 버는 돈이 많아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직업의 형태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상향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버는 돈도 많아지는 것도 좋은 직업인데 이거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낫죠. 점점 가면 갈수록 버는 돈은 많아지는데 하는 일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장점이고, 다섯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직업입니다. 이거 좀 많이 해당은 안 될 텐데 부모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무원이신 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어깨 피고 다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유, 우리 아들 공무원이야 그러면, 우리 딸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거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사실 주변 어르신들 많이 보는데 아들 딸 공무원이신 분들은 항상 아들 딸 얘기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데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직업입니다. 이런 가치는 버는 돈과 또 상관은 없겠죠. 버는 돈 외에 부수적인 거다 보니까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부모님 뭐 하시니? 누가 물었을 때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부모님 공무원입니다 그랬더니 어휴 뭐 이런 안 좋은 소리 안 해요.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그냥 항상 다닐 때마다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러면은 공무원이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야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네, 뭐 이렇게 얘기 들어왔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인할 때도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단점은 구급 기준으로 받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좀 오르긴 올라야 될 텐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렇죠. 만약 지금 공무원들 월급 뭐 15% 20% 올려준다고 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공무원들은 월급 잔치한다 뭐 난리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되기가 힘들어요.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비중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아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너무 많이 해요. 생색내기 위해서 뭐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무원 그 임금 상승을 안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돈이 너무 적긴 적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인을 상대할 경우 지나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뉴스 많이 나오죠. 민원인들이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원인. 예전에 고압적인 공무원들이 많았죠. 지금도 고압적인 공무원들 있습니다. 근데 많이 편해졌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생각해보면 동사무소 가면서 뭔가 혼나지 않을까 막 걱정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학생 일로 와봐. 학생이 머리가 그렇게 길어.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공산권 국가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좀 고압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민원인이 갑이죠. 그래서 뭐 깽판 치는 사람들 많고 특히 사회복지직 이쪽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뭐 이제 이게 돈을 벌게 되면은 그만큼 수당이 좀 줄어드는데 그거 달라고 난리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리는데 그런 거 이제 통보해 줄 때도 뭐 장난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될 거예요. 대국민 봉사고 그 주어진 임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조건 되게 해야 돼. 이런 게 뭐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 되게 심할 겁니다. 이런 직종이 좀 더 심하고 일반 공무원들도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대충 넘기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직된 조직 문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단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직된 조직 문화가 좋은 게 뭐냐면 세월이 답입니다. 시간이 답이죠. 그러니까 경직된 조직 문화일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편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힘든데 어찌됐든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정책에 따라 바뀌는 여러 제도 및 방침이 진짜 많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 많이 뒤집힌다 그러죠. 특히 지방직 공무원분들이 조금 이런 건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 구청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그냥 나는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던 일일 뿐인데 구청장이 바뀌면 뭐 이런 일을 했냐고 지적을 받는다거나 혼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업무대로 그대로 했는데 뭐 이게 안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볼 때 공무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장점이랑 단점의 크기를 봤을 때 내가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고 어차피 보직이라는 거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1년 2년 고생하면 또 낙이 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요즘 그냥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뭐 이런 말 하면 되게 꼰대라고 할 텐데 그쵸. 고생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젊을 때 고생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을 때 고생을 팍 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긴 해요. 이겨내면. 그치만 참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본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충동적이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힘든 시기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한데 내가 충동적으로 나 그냥 그만둘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극단적인 선택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고 보직 바뀌면 어차피 끝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점에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대상관 범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급수 높은 사람한테 대들면 엄청 크게 처벌받습니다. 군인, 경찰, 계급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고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정직 이런 데는 상관한테 대든다는 것 자체가 대상관 범죄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징역입니다. 대상관 범죄는. 내가 상관을 욕했다. 그러면 상관 공용 모욕죄는 징역 1년 이상인가 그렇고 면전 모욕죄는 징역 3년인가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공무원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만약 다퉈 그러면 아랫사람이 많이 다치죠. 많이 더 처벌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 관두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관둘까 말까 할 때 보는 사람들은 관두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관두고 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근데 반대로 못 나가는 사람들은 활동을 안 하죠. 괜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전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도 만나면서 야 너도 그만둬라 나 봐라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시야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퇴사가 굉장히 인기 키워드예요. 나 오늘 퇴사했어요. 뭐 면직했어요. 뭐 이러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다들 그런 마음이죠. 오늘 하루도 출근하면 나는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뭐 5번 먹었다. 뭐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공무원은 50대에 좋은 직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남들은 40대 후반만 돼도 실적 등에 따라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상향 이직은 많이 없죠. 다시 신규 모집으로 가면 모를까? 근데 신규 모집은 나이 때문에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일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10대에 오냐 50대에 오냐 요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은 60대까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월급만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면 좀 별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기 지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진짜 나이 들면 들수록 업무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 공무원 1년 하고 그만두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 나이가 진짜 애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3, 4년 하고 그만둬도 27, 28 이러니까 뭐 취직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통상은 공무원 시험도 대학 졸업하고 한 2, 3년 있다가 뭐 26, 7대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공무원 1년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뭐 대략 5년, 6년 했다 그러면 벌써 내 나이가 30 중반 되면은 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한정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50대 때 승진 좀 빨리 해서 관련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았겠죠. 근데 진짜 되게 애매한 나이대가 30대 중반서부터가 진짜 애매한 나이가 됩니다. 신규 취직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기에는 받아주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나이 상관없는 업종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공무원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